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림줄입니다. 오늘은 잠실에서 동방의 등불이 켜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이란 누에를 치던 방이란 뜻입니다. 잠실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고 평화의 봉화불이 켜진 곳이자 구군이 상승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지금은 잠실 민주화 항쟁의 불꽃이 피어 있습니다. 잠실 항쟁은 너무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고 비정치적입니다. 독재에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축제를 여는 느낌입니다.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빼앗긴 국민주권을 되찾으려는 불꽃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도 쉽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온 정치인들만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민주화의 성지요 도피처로 만드셨습니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교수는 이곳은 아직도 산관이 관할이기에 경찰과 검찰이 들어오면 헌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관이 주관하에서만이 누가 들어오고 나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관이가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러한 결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장소는 권력을 가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으며 진정한 주권을 가진 국민들만이 들어와서 진정한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민주항쟁의 도피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동방의 등불을 켜셨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1973년 인터뷰에서 21세기에 세계가 하나로 통합될 때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예언하다시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온 지 오래지만 1973년도에 그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한국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전교인들을 강당에 모아놓고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안 믿고 웃기만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류바람이 언제부터인가 불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사모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 와서 안전함, 깨끗함, 편리함에 놀라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방송하는 아나운서도 한국 팬인 듯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일본은 푸대접하고 한국은 최대한의 대접을 하려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젊은 층의 공의, 공평을 추구한 마음이 동방의 등불을 켜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에 채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동방의 등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권력에 희생된 한 사람 한 국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자유강정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은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권력자가 보기엔 밟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에 같은 민중이 비단 같은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는 광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은 우리 민족이 조상 때부터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뿌리 깊은 사상입니다. 백이민족인 우리 조상들은 건국절인 개천절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 정신이 이어져 오늘날 세계를 밝히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아볼 때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잠실에서 최고의 비단이 나오듯이 오늘날 최고의 정치제도인 평화와 공평과 정의를 갈구하는 뇌 같은 민중들이 잠실에서 모여서 최고의 정치제도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국 이념이 물질 문명과 개인주의가 가져온 현대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철학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과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고 효와 가족제도를 중요시하는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이 서양 문명의 병폐를 고칠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예언한 1973년 당시만 해도 아무도 대한민국이 국력이 오늘날처럼 되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이룬 자유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뇌가 비단을 만드는 것은 매우 창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또한 최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치료하여야만 합니다. 일부 재선거는 땜방적 치료입니다. 전면적인 선거제도 혁신군, 당일투표, 수개표와 전국 재선거만이 근본적 치료가 될 것이며 또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유능한 최고의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선거만이 아니라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 공평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건설하여야만이 이를 통해서 부정부패 근절과 동사 간의 분열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중앙선관위 한성천 노조위원장이 폭로하기를 민주당과 국힘이 똘똘 뭉쳐서 카르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25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따르는 대법원 법조 세력과 검찰 세력과 언론 세력과 그리고 일부 국정원까지 하나의 카르텔이 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북한과 중공과 미국, 관세협상으로 대만은 화교대우 정책 등으로 이런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토론 600만 명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고도 왜 이리 조용한가 하고 변호사님이 불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기만 한 줄 알았고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국민들이 이제 잠실에 모여서 자신의 투표권 훼손과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교인들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꼭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책임지고 사임하고 민주당도 해산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공평한 사회 건설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공평함을 대통령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만 하여서 투표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선거 후보들에게 사상청문회와 국가를 해칠 경우 직위박탈과 자격증 영구박탈과 변호사 같은 자격증 영구박탈과 물질적 피해보상 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서약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부정선거와 친중정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치적 혼란을 가져옵니다. 두 대통령님이 불법적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이태원 사태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경제적 악영향이 큽니다. 쿠팡 사태, 스타벅스 사태, 그리고 스페이스X IPO에서 주식 배당이 되었는데도 이것이 직전에 취소되었습니다. 국방 문제로는 3단봉을 들고 전방 경계를 해야 되며 전방 초소가 훼손되고 있으며 국방무기 수출이 막히고 있습니다. K문화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실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동방의 등불이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잠실에 모였는가? 아무도 그렇게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장소, 많은 주차장, 국력이 일어난 곳,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한 곳에 우연히 모였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도피처가 되었고 경찰, 검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헌법이 막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진 마당에서 마음껏 자유민주화와 사회적 정의를 외쳐야만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1000만 교인들과 1000개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자유민주화 등불을 지키자라고 외쳐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교인들이나 교회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토론을 600만 명이나 시청했습니다. 두 대통령이 탄핵 시 헌법에 어긋난 궤변의 판결문이 나온 것을 모두 압니다. 투표지 부적에 대한 선관위 답변이 헌법에 어긋난 궤변인 것을 모두 안다고 봅니다. 교인들이나 교회가 현재의 한국 상황을 모른다고 하면 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궤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곧 세계 1등 국가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꼭 이루어져 왔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크리스찬 예언가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하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 있다. 국가를 장악하려는 자들이 충격에 빠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깨우고 있습니다. 좌파들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영적 대각성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의 날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우리의 앞날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보호 아래 최고의 시간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환경과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잠실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동서 간의 갈등을 떠나서 진리와 자유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과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를 밝히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잠실에 모여서 이 등불을 보호하고 국민들 모두의 마음에 전달합시다. 감사합니다.